지난번 그 교리도 중에서 수행문 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지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리도에서 밝히신 것은요, 이제 신학문 쪽에서는 인가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수행문 쪽에서는 진공묘유의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문의 인과보응은 진공묘유의 수행이다. 이 두 문을 이제 밝혀 주셨는데, 이제 신학문 교리는 그 법신불의 타력을 빌려 가지고 타력을 힘입는 방법을 그 신학문 교리에서 이제 밝혀 주셨고요.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우리가 자력으로 어떻게 그 진리 자리에 합의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 수행문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수행의 뜻에 대해서 채받는 공부다. 이제 이걸 제가 강조해 가지고 수행의 은 채받는 공부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진공묘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묘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이론상으로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을 우리가 그 자력으로 사실은 그대로 그냥 이론상을 닮아가면은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력으로요. 닮아가면은 이제 이 수행이 되는 것인데, 이 대산용사님께서 이론상을 한꺼번에 그냥 다 삼키려고 하면은 체한다 그러셨어요. 체한다. 한꺼번에 이론상을 마시려고 하면 체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론상을 자기가 만들어야 하느냐. 두 동강을 내 가지고 그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해서 그 이론상 진리를 채받아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둘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수행문 중에서 그러니까요. 두 동강을 나누는 거예요. 두 갈래로 딱 이론상의 진리를 말이죠. 나눈다 말이죠. 자, 그게 이제 간단한데요. 이 뭔가 하면요. 이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불생불멸이고, 또 하나는 인과보응이에요. 이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서품 1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서품 1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인과보응, 하나는 불생불멸, 하나는 인과보응. 그래서 불생불멸은 이론상 진리가 변하지 않는 채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의 자리를. 근데 인과보응은요, 그러면은 진리가 변하지 않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진리는 항상 변하죠. 어떻게 변하냐? 인과로 변하는 거다. 인과의 변화를 낮추는 것이 진리당처다. 진리의 힘이다. 이렇게 지금 인과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인과보응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생불멸은 뭔가 하면 진공을 말해요. 또 인과보응이라고 그랬죠. 인과보응은 뭔가 하면 이것을 묘유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불생불명과 인과보응의 다른 말이 뭔가 하면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문에서 대종사님께서 진공묘유의 수행을 하거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제시를 해 수행문에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진공은 체가 되고 묘유는 용이 된다 이 말이죠. 체가 되고 진공은 체가 되고 묘유는 용이 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분석해 들어가는 틀, 구조, 진리의 구조를 분석해 들어가는 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요. 진리 분석의 구조 틀입니다. 첫째는요. 이 체와 용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체와 용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진리를 분석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는 체고 하나는 용이다. 체용으로. 그래서 그냥 이론상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상 진리는 불생불멸하고 인과부응하는 지구나. 이론상 진리는 진공한 면이 있는가 하면 묘유한 면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좀 쉽죠.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공은 체가 되고요. 묘유는 용이 되는 거예요. 묘유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분석 틀의 첫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만 분석하는, 진리를 분석하는가 하면요, 두 번째 분석 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체, 상, 용, 세 가지 틀로 분석을 해요. 체, 상, 용으로. 그래서 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본체를 이야기하죠. 상은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용은 뭔가 하면 움직임.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 상, 용. 세 가지 틀로 진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론상 진리도요, 체와 용으로 이론상 진리를 분석할 수도 있고, 체, 상, 용으로 이론상 진리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체, 상, 용으로. 자, 그러면은, 이 체상 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체상 용은 좀 잘 모르겠죠?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진리장의 제일 처음을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만有, 본연有해가지고 동공한 자리로서, 그랬죠? 예, 동공한 자리다. 동공한 자리. 이론상 진리는요, 대소유무의 분별도 없고 시비의 이도 없고 선악구표의 차별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그랬죠. 다 끊어진 그 자리가 뭔가 하면 체예요. 근데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이 체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동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공했다. 이론상 진리가. 그래서 동공했다 이 말은요, 몰록 비었다 이 말이죠. 그냥 텅 비었다. 몰록 비었다. 이것을 이제 이론상 진리장에서 동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동공한 자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명을 따라서, 예.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이 광명이에요. 이 광명을 따라가지고 선악업보의 차별도 나타나죠. 시비의 이것도 나타나죠. 대수미의 분별도 나타나죠. 모든 형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첫자리에서는 다 비었다 그랬죠. 다 몰록 비었다 그랬죠. 근데 왜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광명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광명의 대위력. 제가 항상 강조했죠. 진리의 광명의 대위력 때문에 모든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보셔요. 이것도 보죠. 만약에 이 지금 조명들 다 꺼졌다 그러면 깜깜하죠.
안 보이잖아요. 깜깜할 거 아닙니까? 보이질 않을 거예요. 조명이 다 끊어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광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흑판의 글씨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론상 진리의 공정영재의 무한한 광명이 말이죠. 모든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형상을 뭐가 만들어내느냐? 진리의 공정영재의 광명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상이라 그랬죠. 자, 진리를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용인데 나타나는 제일 끝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론상 진리장 제일 끝에. 아니죠. 그 앞에. 예, 그 앞에.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언연자제하는 것이 그 진리라 그랬죠. 진공묘유의 조화 그랬죠. 진공묘유의 조화. 조화로 말. 조화로. 이론상 진리장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움직임이고 용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전 이론상 진리편에서는 진리의 탓을 분석 털을 말이죠. 어떻게 말씀하느냐? 채상용 세 가지로 진리의 분석 털을 제시해 주셨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빼면은 뭔가 이게 빠졌죠. 여기는 이게 빠졌죠. 자, 그러면 이게 뭐겠냐? 이제 그건 뒤에 얘기합시다. 자, 이게 이제 최상용으로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래서 최상용으로 진리의 이론상 진리를 분석해 주신 것이 이게 이제 진공묘유의 수행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하면요, 진리의 전체를 수행한다. 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진리의 전체, 이론상 진리의 전체를 수행하는 문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수행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대종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대종경이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불교는 형상 없는 자리에 주체를 뒀다. 그랬죠? 불교는 형상 없는 자리에 주체를 두어서 불교를 열었다. 자, 형상 없는 자리. 그러면 그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여기서 최상용으로 볼 때. 채자리죠. 예. 채자리. 그래서 불교는요, 채의 근거를 두가지고 채를 다 밝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불교도요. 했지만도요, 불교의 주된 수행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채자리예요. 형상 없는 자리를 주체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에 보면요, 마지막에 가서 일합상을 얘기하지만 또 30 이상을 계속 부정하잖아요. 그러죠?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형상의 모습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동공한 자리에서 볼 때는요, 진리의 본체 자리에서 볼 때는 형상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말입니다, 어디 주체를 두는가 하면요, 형상 없는 자리, 이 채자리에다가 주체를 줘가지고 법을 열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은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허망한 데 빠진다. 허망한 데 빠진다 이 말이죠. 잘못 들어가면요, 불교 수행을 잘못하면은 이 형상 없는 자리, 동공한 자리에다가 우리가 말이죠, 주체를 두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현실 생활에 말이죠, 이게 뭔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현실 생활을 잘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 모든 생활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대종사님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는 뭐에 바탕을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있는 거에. 맞죠? 예. 장타님 맞으세요. 형상
있는 것. 이것에 바탕을 줬어요. 형상 있는 것. 자, 공자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공자님이 내가 그래서 참 내 공자님 글 읽다가 하도 내가 그 글이 좋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리는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죠. 그래서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정치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식. 첫째는 식이다. 두 번째는 병이다. 세 번째는 신이다. 정치가 식, 병, 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참 멋지죠. 식은 경제 아닙니까? 병은 국방 아닙니까? 신은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군주에 대한 믿음, 그것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아이, 참 멋지지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공이 굉장히 세밀한 제자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버릴 것인데, 자공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뺀다면 뭐를 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뺀다면 뭐를 뺄 것인가? 굉장히 제일 처음 병을 빼라. 국방을 빼라. 이야, 대단하죠? 자, 이건 이제 국방을 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자공이 말이죠. 하나 더 빼면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자공이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공자님을 만든 것은 제자들이 같이 합작해갖고 공자를 공자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뭔가 하면 식을 빼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신이에요. 정치. 공자님이 말하는 정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식은 경제 아닙니까? 병은 국방이죠.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가 앞섭니까? 경제, 병, 국방. 이것 때문에 다 나라 패려버려. 아, 그러자고 내가 이제 군대 하지 말자고, 국방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공자님이 보신 말이죠.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정치를 신을 제일 어떤으로 생각하셨다. 우리가. 자, 공자님이 이런 시인데요. 그래서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사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참 명답을 하셔요. 생의도도 다 못 밝혔는데 사의도를 어찌 말할 것이냐. 그래서 공자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예지를 밝히잖아요. 그러면 인이 예지가 뭐냐? 인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형상 있는 자리에 바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리에 바탕에 있다. 유학은요. 이래가지고요. 유학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의 바탕이기 때문에 저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집 제사를 지내거든요. 우리 집에 제사를요. 우리 집이 12대 종갓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면 이제 4대 봉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참말로. 하여간 그런 집에 시집 가면은요. 여자들 애 먹어요. 맨날 제사상 차지하니까. 4대 봉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지내면서도요. 하여간 우리 종조부님하고 우리 조부님하고 제사 지내면서 싸움하셔. 젓가락을 상시한다 그러죠. 젓가락을 올린다 그러죠. 제사 지낼 때 그러죠. 이렇게 하고 올리죠. 또 할 때 또 이렇게 하고 내리죠. 낚시한다.
그러니까 그 세 번 때리고 있는 건 무엇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 그거 갖고 싸매요. 육아는 뭔가면요, 소짜리 형상 있는데 바탕해갖고 법을 밝히기 때문에요, 규범,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규범,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조선조 500년간의 당쟁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당쟁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예예요, 예. 이 예를 밝히는 거예요. 당쟁이에요. 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귀양 버리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예. 그것 좀 인조의 대비가 누군가 하면요, 인조 대왕이 있죠. 이제 그 대비에 소현세자 복림대군 있죠. 들어봤죠? 청나라가 왔을 때 두 사람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잡혀간 거예요. 근데 조대비, 어머니 되는 인조의 그 대비죠. 조대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세자가 돌아갔을 때 입히는 보하고, 그 다음에 세자가 죽었죠. 나중에. 이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다 모르니까. 세자가 어째 죽는가 하면 북림 이제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질이 이제 풀려가지고 우리가 충성 맹세를 다 했죠. 이제 그게 청나라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4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뀌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청나라 한이가 두 태자를 놓고는 너 돌아가는데 원을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뭔가 하면 전 앞에 있는 그 배루를 지어주시오. 배루가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줬어요. 복림대군한테 너는 뭐가 필요하냐. 예, 저는 저와 같이 잡혀온 조성의 백성을 데려가겠습니다. 멋지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격이 틀리죠? 그래갖고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인조 앞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하니까는 너 뭐 갖고 왔냐? 저는 배를 갖고 왔습니다. 세자가 복림대군한테 너는 뭐 갖고 왔냐? 저는 백성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그거 이리 주라 해가지고는 적석에서 때려가지고 세자를 죽여버려요. 머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죽고 나니까 대공복, 소공복이 있어요. 8개월 복, 9개월 복이에요. 한 달 차이 복이에요. 이거를 복을 입히는데 말이죠. 뭔 복을 입혀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자는 그렇게 소현세자가 죽고 나니까 복림대군이 효종대왕이 됐죠. 효종대왕이 북벌기에 가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일찍요. 돌아가시니까는요, 이제 또 어머니 그 복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몇백 년을 싸움을 하면서 계속 귀양 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거 갖고 지금 한 것이 조선조 500년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당쟁이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 당쟁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당쟁을. 왜 좋게 보는가요? 검사님 좋게 안 봅니까? 이 예를 가지고요, 당쟁을 하면서요, 그냥 이 안주하질 않아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말이죠, 계속 찍고받고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조정이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지요.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 대신들이 들어가면은요, 서로 자꾸 찍고받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는요, 당쟁이 그래도 한몫했다. 조선 우리나라 발전에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간에요, 유교는 무엇에 바탕했는가 하면요, 형상 있는 자리에 바탕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수재치평을 밝히기는 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본체 자리를 여일 수가 있는 거다. 이 본체 자리에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에 너무 치중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유교는 형상 있는 것에 바탕한데 잘못 들어가면은 국집하기가 쉽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종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국집하기 쉽다. 어디 하나 딱 국집되면요, 그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못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도가는 어디에 바탕했다 그랬습니까? 예, 우주 자연의도에 바탕했다. 자연의도. 그래서 이 자연의도로도, 그래서 노자가요, 공자를 이렇게 보면서 참 공자님 애쓴다.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공자가 말입니다. 14년을 유랑생활을 하십니다. 14년을 하세요. 그래서 공자를 수레의 성자라 그러거든요. 맨 수레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제후들하고 토론하고 주나라의 전통 황씨를 복원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14년을 말이죠,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하세요. 올해도 하시죠. 그렇게 하는 공자를 보고 노자는 뭐라 그런가 하면, 참 더 애쓴다. 애쓴다. 자연은 내 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제대로 놔둬도 말이죠, 음양상승을 하면서 주야가 바뀌고 사시가 순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진리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지. 흥망성쇠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애쓰면서 그거를 바르려고 하냐. 노자는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채상용 이 세 가지를 말이죠, 함께 다 밝히셨다 이 말입니다. 함께 다 밝히셨다. 자, 그래서 채상용을 이제 다 밝히셨는데, 이 이제 채상용을 이제 뭐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아까 내가 진리의 전체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공묘유의 수행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론상 진리 전체 수행이다. 전체를 다 닦아가는 물이다. 이론상 진리 전체를 다 닦아가는 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채상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론상 진리의 삼속성이라고 해요. 이론상 진리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이렇게 삼속성. 자, 우리도 각자 지금 성격이 있죠. 자기 각자 성격 안 있습니까? 원정님은 성격이 어떠신가요? 예? 활발해요? 예, 활발한 때 좋네요. 활발. 활발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활발하다. 자, 성격이. 근데 우리 각자 사람들도 자기 안으로 닮아 있는 성격이 있죠. 성격이 다 있어요. 그게 성격이 있는데요, 이론상의 진리도 안으로 닮아 있는 성격이 있어요. 이론상 진리가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위력이라 그랬죠. 인과보응의 위력 안 그랬습니까? 진리가 바깥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 그랬죠. 뭐를 자기 표현을 하느냐? 인과보응의 위력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바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바깥으로만 자기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갈마 있는 속성,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강의할 때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내는 위력이죠. 그렇지만 또 내 마음속에는 말이죠. 나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삼속성이라 그런다. 인원상 진리의 삼속성. 자, 삼속성. 첫째 뭡니까? 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요. 예? 아, 지금까지 다 얘기했다니까요. 비었다. 예. 빈, 공이. 빈 속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진리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었다. 근데 우리는 잘 비어지지 않죠? 잘 비어집니까? 창타님 잘 비어지지요? 잘 비어. 자, 비어. 이걸 이제 아까 공이라 그랬죠? 비었다. 이 진리의 첫째 속성이에요. 그 이제 진리가 이게 이제 텅 비어 있는데 우리 각자 개성들은 시시 따라서 계속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오니까 나오는 생각들을 잘 거두어 들이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진리의 빈 속성의 합이라는 거라니까요. 잘 거두어 들이는 것이요. 잘 거두어. 자, 비었다. 첫째. 두 번째 속성은요. 예, 밝음. 밝음. 광명 그랬죠, 이것을요. 이거 원 그래. 공원. 자, 이러면 이제 다 알겠죠. 세 번째 속성은. 예? 정인데, 바르다. 바르다. 절대로 말이죠. 사사히 끌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요. 우리 인간들은요, 살다가 보면은 사사히 끌리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말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사사히 끌려가요. 근데 진리는 공정해요. 공정하다. 그걸 뭔가 하면 그렇다 말이죠. 이 삼속성이, 진리의 삼속성.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속성이 진리가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진리의 삼속성은 뭔가 하면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적 성격이다. 지극히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은 뭔가 하면 보편성이 아니죠. 뭡니까? 개성이지요. 개성요. 어째 우리 저 국장님 개성이 있으신가요? 드러뭉실하다고요? 아니 좋구만요. 얼마나 좋습니까? 드러뭉실. 참, 자, 개성. 우리는 개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참 지금은 개성 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개성이 있어야 돼요. 개성이 뚜렷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개성을 잘 살려나가야 되죠. 제가 사유 얘기하면서요. 강조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죠?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사유라 그랬죠? 사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유불공이에요. 사유불공.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유가 지향하는 인간형. 그래서 이 시대 지식정보사의 인간형을 뭔 인간형이라 그랬습니까? 엑셀런스형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엑셀런스형 인간.
그러니까 엑셀런스형 인간이 뭐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죠.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 도래했다 이 말이죠. 개성이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개성만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진리의 보편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개성을 진리의 보편성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한다 그러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요. 자기의 개성을 말입니다. 진리의 보편성으로 바꾸가, 보편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는 노력.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진리의 보편성.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삼속성을 자, 그래서 삼속성인데 보편성인데 이 비어있는 진리의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정신수양. 내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말합니다. 진리와 이론상 진리와 사막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 비어있는 진리자리잖아요. 그 비어있는 진리자리의 합이라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으로 말씀하셨다 말이죠. 자, 그러면 밝은 자리의 합이라는, 밝은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제 사리연구죠. 바른 자리에 바른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이 뭐겠어요? 작업취사죠. 자, 이론상 진리와 사막과의 관계 아시겠죠? 확실하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정신수양을 통해 갖고 비어있는 진리의 합의하자. 이론상 진리의 속성인 빈 속성의 합의하자. 사리연구를 통해서 밝은 속성의 합의하자. 작업치사를 통해서 바른 속성의 합의하자. 이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상 진리의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을 사막으로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를 그러면 사막하고 이론상 진리하고의 관계는 지금 연결이 됐죠. 그게요, 이제 우리가 정전을 보면서요, 부분의 해석이 하려는데 치우치지 마시고, 요 구조의 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구조의 틀을요. 그래서 정신수양을 왜 내놓으시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그냥 정신수양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론상의 진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빈 속성에 합의하는 방법을 정신수양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리연구는 밝은 것, 작업치사는 바른 것이다. 바른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정신수양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정신수양은 이제 지금 이걸 뭐를 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 빈 속성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의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뭐죠? 예, 연불자선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빈 속성에 합의를 하거라. 연불자선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연불자선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연불은 뭔가 하면요, 추중벌레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추중벌레. 추중벌레가 뭡니까? 좀 내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창타님, 왜? 추측하는 거? 아니. 거친 벌레예요. 거친 벌레. 큰 벌레. 번뇌. 거친 번뇌. 그러니까 연불을 나만미탑을 보면 거칠게 나오는 나의 많은 벌레들이잖아요. 그 벌레를 나만미타불이라고 하는 일성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대체해가지고 비어가자 이 말이죠. 그렇죠. 추중벌레, 거친 벌레. 거칠고 무거운 벌레다 이 말이죠. 추중벌레는. 거칠고 무거운 벌레. 그래서 태종사님께서는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가 뭔가 하면요. 수양을 해나가는데 정신 수양을 해나가는데 첫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연불이에요. 연불요. 나는 처음에 여 들어가지고 연불을 하는데 한 소리 또 하고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남함이 답을 남함 보면 한 소리 맨날 하잖아요. 한 소리 또 하고 앉았어요. 어떻게 깝깝한지. 근데 나중에 가면요. 이 목탁 소리, 북치는 소리하고 같이 대중들이 남함이 답을 안 합니까? 이 대지 허공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함이 타불이라고 하는 그 일성 한 소리만 교교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연불의 진경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글쎄요. 수양의 초입자는 연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거칠고 무거운 벌레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